안녕하세요. 틈새겸입니다. 4월 27일이고요. 그 다음에 오전 10시 30분.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이 영상을 올리기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생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저도 제 나름대로 굳이 이런 것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리기 싫었는데 지금 대다수의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그 교육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달라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 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생분하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렸고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본인은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게 필요했을 것 같다, 아직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 교육을 받고 싶은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랬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물론 교육생과 통화를 하면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일단 제 얼굴은 안 나갑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교육생의 목소리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영상을 제 목소리로만 하기 때문에. 단지 저는 교육생하고 전화를 이어폰으로 끼고 꽂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분인데 보통 저는 전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중간중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교육을 할 때는 제 교육하는 그 과정에 중간에 끊고 들어오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교육생들이 많은 정보를 흡수를 하려면 제 말을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질문의 기회를 한 4번에서 한 5번 정도 드려요. 그때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는 교육생하고 전화 교육을 할 때 무조건 녹음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 혹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저랑 통화한 그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교육 받는 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정부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뭐 이름이나 뭐 그분의 신상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교육을 2달째 교육을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한 주 매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주 매매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또 중간중간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요즘 시황과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이분이 본인의 이름 제가 부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허락을 하셨어요. 제 임의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 호정님 들으셨죠? 예. 네, 일단은 뭐 인사는 아까 했고 제가 오프닝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교육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네, 아, 그렇죠. 일단은 제가 호정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주 매매를 하는 거는 호정님이
한 주를 매매할 때 그 한 주를 어느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수 자리를 찾기 위한 반복적인 연습을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만든 18가지에서 20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매수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매도 자리를 찾기 위한 연습입니다. 제가 호정님한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종목 불러보세요. 어떤 종목? 예, 한택. 언제 들어가셨는데요? 예? 예. 금요일 날은 한택을 들어갔고 또 자, 보세요. 일단은 한 주 매매를 할 때는 한 주 매매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 방법을 호정님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 주 매매를 시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매매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성공이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호정님이 호정님만의 매매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호정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매수가 들어가고 매수가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갈 때는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고 또 이 종목이 빠지면 어느 자리에서 손절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한 상태에서 매수 자리를 들어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거를 빠지는 거를 손절을 바로 못했다? 그러면 아직 소정님이 매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쵸? 예.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한택이라는 종목 아니 그리고 제가 한택이라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택은 이미 꺾인 건 아니지만 종목이 꺾인 건 아니지만 이 종목 자체가 보세요. 수요일날 제가 그때 그랬죠. 이 화요일날 이 자리에서 양봉이 모양이 완성이 된 몸통이 완성이 된 모양이 나왔을 때랑 종가에 이게 음봉으로 영망치가 될 때랑 들어가는 그 다음날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날 종가 기준을 확인해서 그 다음 캔들을 예상하는 거다. 그렇다고 이날 화요일날 캔들을 보고 선침에는 아니다라고 내가 분명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몸통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몸통이 거의 음봉으로 밀렸는데 이거를 종가 매수를 한 것까진 좋아요. 그쵸? 왜냐하면 캔들의 아래 사이즈에서 분명히 잡은 건 맞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 다음날 위에서 팔던지. 그쵸? 그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한택이라는 종목을 요 자리에서 아래 사이즈 들어가서 매수를 하신 건 좋아요. 그러나 제가 그때 우리 호정님한테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일봉에서의 아래 사이즈에서 매수를 해라 무조건. 그게 어떤 아침이 나올지 점심에 나올지 저녁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래 사이즈에서 무조건 잡는 연습을 해라. 그런데 본인이 잡았는데 장중에 고점을 찍어. 장중에 고점을 찍으면 그때 무조건 매도를 해라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호정님이 그렇게 종목을 들어갔고, 그쵸? 종목을 그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날 본의 아니게 오버나이트를 하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23일날 3분봉 23일날 아침 저 좀 보고 있거든요. 아침에 올라온 자리가 있는데 이 올라온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죠. 그쵸? 이 매도를 하고 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자, 그리고 본인의 매수가 위에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때는 무조건 손절을 잡아라.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손절을 잡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본인의 매수가를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손절을 못하면, 그러면 한 주 교육에 대한, 그쵸, 그러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한 주 교육은 본인 스스로가 한 주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벌써 호정님은 저한테 그런 부분은 잘못, 이때 제가 교육을, 한 주 교육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본인이 본인 시드에서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한 주가 들어가서 1원이 수익이 나면 그거는 호정님한테 1,000만원의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라.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이 한 주 매매가 더더욱 충실하게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한 주 들어가서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으니까 이 가격에서 팔 수가 없었죠. 그런 생각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는 호정님의 생각과 말은 결과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당시 호정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호정님의 사정이에요. 저는 결과를 가지고만 교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호정님이 여기서 이 기회, 여기서 이 자리에서 팔지 못한 거는, 그거는 호정님이 제 얘기를 안 들었거나 제가 말하는 교육 방식에 본인이 이해를 못 하신 거나 아니면 반발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면 곤란해요. 알았죠? 여기서 수익이, 이게 작은 퍼센트도 아니고 그 가격에서 이 거의 한 2%에서 6%, 거의 수익으로 보면 거의 6% 이상의 수익이 났을 텐데, 한 주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6%의 수익을 버리는 그런 미친 짓은 앞으로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차익 실현을 못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매수 자리를 들어간 자리에서 수익 차익 실현을 하는 상황과 손절을 하는 상황을 저는 분명히 갖고 같이 매수를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본인의 매수가가 그 다음날 깨지는데 여기서 손절을 안 했다? 그러면 효정님은 또 저한테 두 번의 실수를 범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주 매매는 수익과 수익률을 생각하지 마라. 그 자리를 본인이 만든 조건식 18개에서 20가지를 가지고 매수를 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식에 부합되는 매도 자리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식에 손절을 해라. 우리가 만든 조건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주 매매를 한다라고 저는 여러 번 귀가 아프도록 얘기를 했는데,
첫 시간부터 제가 그렇게 떠들었던 얘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호정님은 교육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랬죠? 교육을 할 때는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호정님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은 저한테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거 뭐예요? 아니, 첫 시간, 그래도 두 번째 달 첫 시간 한 주 매매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렇게 교육 진행을 못할 정도의 매매를 하셔놓고 좀 실망입니다, 호정님. 자, 좋아요. 이거는 한택이라는 종목은 그랬고, 그 다음 종목이 뭐예요? 위너스. 자, 위너스를 들어가게 된 두 번째. 네, 네, 네. 매수는 어디서 하셨어요? 네. 위너스는 매수와 매도가 좋았네요. 그렇게 해야죠. 네, 오케이. 자,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호정님. 주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이 전달이 된다. 상황이 만들어진다. 첫 번째 상황은 승률 확률이 80%에서 90%, 두 번째 상황은 50%에서 60%, 세 번째 상황은 20%에서 30%.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때는 비중을 실어도 되고, 두 번째에서는 단타로 짧게 끊어갖고 먹고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없으면 손대지 마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날 들어간 거 잘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간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이거는. 그런데 왜 한택은 그렇게 매매를 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 매수였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러나,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처음 매수를 했다 그래서, 그거는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제 돈이 까먹나요? 아니에요. 호정님의 계좌가 까먹는 거예요. 호정님의 계좌의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호정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지켜드리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좋아요. 두 번째 매수님은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또 매수. 예, 네. LG CNS. 네. 화요일 날. 맞아요. 화요일 날 잘 들어갔네요. 예, 네. 아, 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호정님한테 그랬죠. 호정님이 노트북으로 매매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모니터 두 개 중고로 사서 설치를 해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니터 화면 하나에서 종목 두 개, 세 개, 네 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 두 개를 띄워 드린 거예요. 그래, 잘하셨어요. 저점을 잘 잡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LG CNS는 추세로 움직인다. 제 교육생들이 LG CNS를 요 바닥에서 추세 매매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요 전 영상 보셨죠?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분들 알아서 매매를 해라. 그러나 신규는 진입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빼먹을 수 있으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쵸? 좋았어요. 잘 들어가셨네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도 뭐예요? 네. 아, 네. 아, 그게, 음, 아, 그 잘했어요. 그것도. 자, 제가 얘기했죠? 예. 그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자, SMCG는 우리 지금 3개월 교육생들이 추세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요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호정님이 여기서 이거를 들어가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옆에서 가둬서 옆으로 기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리든지 거래량이 빠지면서 내려가는지. 그쵸?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저는 그랬어요. 선침해는 하지 말라고. 이런 자리는 선침해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 대금 보고 들어갔다.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점에서 눌림 나와서 반등이 나오겠다 생각해서 여기서 잡은 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매도는 저는 효정님이 아니, 호정님 자꾸 효정님이래나 헷갈리네. 안양에 계신 분하고 이름이. 자, 보세요. 매도는 저는 호정님한테 매도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매수 자리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손절이 잘못됐다는 거지. 매수 자리를 본인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제일 저점을 잡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매수 자리를 나름대로 잘 잡아서 매도는 호정님의 이유만으로 호정님의 조건만으로 여기서 1%를 받던 2%를 받던 3%를 받던 그래서 본인이 3%를 먹고 나와도 그거는 성공한 매매예요. 일단은 안 까먹고 수익을 내고 나온 거는 무조건 성공 매매입니다. 신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나 한 주를 팔더라도 한 주를 매수를 하더라도 가장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 주를 매도하더라도 수익금이 1원이 되든 2원이 되든 3원이 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프로테이지도 신경 쓰지 마라.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다. 무조건 일본 캔들에서 아랫라인에서 잡아서 윗대 라인에서 판다라고만 무조건 알고 계시라라고 얘기했어요. 잘했어요. 뭐 중간 가격에 팔았어도 나름대로 본인이 잘 인내해서 판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하면서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리고 그때 제가 사라는 거 있었죠? 네. 예, 예. 자, 한국 PIM. 자, 종목이 주가가 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빠지는 이 라인에서도 저점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거래 대금이 실린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랫라인에서 잡으면 그 다음 날을 분명히 고점을 한 번은 올라와 줄 거다. 그 갭을 먹는 거다라고. 그쵸? 예, 예, 오케이. 자, 화요일 날 저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맞아요. 1%가 됐던 2%가 됐던 본인이 그 전날 저점을 잡으면 그게 종가 매수가 되는 거고 시간의 매매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시간의 매매하고 종가 매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전날
캔들 아래 사이즈에서 매수를 잘하면 그 다음날 분명히 먹을 기회는 본인의 매수가까지 무조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노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의 매매의 성공 확률을 올리는 연습을 해서 본인이 한 가지 매매만 할 게 아니에요. 그쵸? 신규주는 신규주 시초가, 신규주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상한가 그 다음날, 거래대금이 이빠이 실린 종목에 윗꼬리가 없을 때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 다음에 주가가 추세로 빠지고 있을 때 아랫 사이즈에서 아랫 라인에서 잡으면 그 다음날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손절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간다. 그쵸?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매매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호정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좋아요. 잘했어요. 한국 PIM도 잘 잡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몇 종목씩 매수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한 주 매매를 할 때는 종목수 상관없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부합을 하면 무조건 들어가라. 예, 잘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20종목은 너무 과해요. 종목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그 대신 이렇게 하세요. 한 종목을 여러 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저점이 아니야. 그러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저점을 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또 저점이 아니야. 그럼 손절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확인은 제가 하지만 호정님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종목을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에 여러 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을 한 번 매매하라는 거는 그거는 바보죠. 왜냐?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한 종목에 10번을 매매할 수도 있고 20번을 매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한 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근데 종목을 20종목은 너무 과해요. 그거를 앞으로 10종목만 줄여요.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또 종목 불러보세요. 그거는 우리 관심주에 없던 종목이었는데 그런 걸 들어가셨네. 가만 있어봐. 필옵틱스 잠깐만요. 찾았어요. 필옵틱스를 언제 들어갔는데요? 4월 22일 날. 이거 자, 자, 설명 들어갑니다.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호정님이 요 21선을 돌파할 것 같아서 들어갔다. 좋아요. 그건 정말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18, 20가지의 조건에 부합이 돼서 들어갔다. 좋아요. 그것도.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의 18가지 조건식을 저도 알잖아요. 그쵸? 조건식. 그런데 과연 그때 이날 4월 22일 날 거래량이 34만 주 나왔어요. 거래 대금이 100억이 나왔고요. 이거 언제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은
호정님이 뭘 잘못했냐? 첫 번째, 호정님의 18가지의 조건과 이 종목이 부합이 됐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쵸?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첫 번째, 왜 이게, 저는 이 종목을 몰라요. 지금 호정님이 얘기를 해서 지금 알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냐면, 첫 번째, 일봉의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뭘 잘못했냐? 거래대금. 거래대금 이날 하루 종일 얼마가 나왔냐면, 100억이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거래대금 얘기했죠? 자, 일단 첫 번째, 거래대금을 위반했어요. 호정님은. 자, 두 번째, 이 일봉 위치에서 21선을 치고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갔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당일날 21선을 돌파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팔아야죠. 매매는 언제 하셨어요? 그 다음 날이요? 음, 음, 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자, 첫 번째, 이게 있어요. 결과예요. 어차피 주식은 결과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들어갔던 무슨 생각과 무슨 그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 그 종목을 들어갔어. 그래서 수익이 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자, 본인이 들어갔어.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야. 그런데 수익이 났어. 그럼 저는 앞으로 호정님이 매매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필옵틱스 같은 상황이 저는 앞으로 호정님이 매매를 몇 번을 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이런 확률과 이런 성공 확률을 주는 종목은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신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 이 종목이 갈 것 같아. 이때 매수를 했어. 그러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 일반적인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매매를 해요. 주식을 샀어. 그럼 나는 이 종목이 오를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물렸어. 에이, 그러면 안 팔어. 난 들고 갈 거야. 언젠간 오르겠지? 그렇게 기다려요. 물론 본인들이 인내력이 그렇게 좋아서 기다린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제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교육을 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을 호정님한테 드렸고 호정님도 그거를 들으면서 매매를 하셨는데 그쵸? 그러면 그 제가 저하고의 교육에서 그 교육된 내용대로 한다면 손절을 하는 게 맞지만 손절하는 게 싫어서 그 다음날 올라오길래 거기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잘한 거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 당시 호정님이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조치를 했는지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주식을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무조건 오를 수 있는 확률은 20%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물린다는 건데 무조건 물린다고 또 손절을 하고 나오면 계좌가 녹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도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런 조건을 18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어졌을 때 매매하라는 거예요. 매수를 하라는 거고 매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 개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그런 식으로 깨버리면 일단 첫 번째 저한테서 교육을 받는 목적이 퇴색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과 그런 것들을 고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러면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피롭틱스를 22일 날 호정님이 22일 날 한 주를 사서 그 다음날 빨간불일 때 매도한 결과는 분명히 잘한 게 맞아요. 그러나 교육 목적에 위반이 된 매매를 했기 때문에 호정님은 실패. 왜냐? 그런 식으로 항상 운으로 매매를 하면 호정님은 절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오케이. 자, 피롭틱스는 여기서 끝내고, 그리고 보세요. 거래대금이 다 죽었죠?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왜 여기서 들어가냐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질 때 들어갔어야지. 그리고 4월 22일 날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만 뒤져도 분명히 이거보다 나은 종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거를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호정님이, 제가 볼 때 호정님의 그 조건식을 제가 다 아는데 조건에 부합해서 이 종목을 매수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매매는 무조건 안 돼요. 알았죠? 또 매매하신 거 불러보세요. 네. 에? 예. 아니, 월요일 날 제가 이날 전량 매매하고 영상 올리고, 그리고 호정님은 이 종목을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월요일 날 이 종목을 들어갔어요? 이 종목에서 한 주를 사서 한 주를,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전날, 우리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전날 풀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 팔고 나왔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영상에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등락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는 물론 어떤 자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이런 종목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건데, 일단 이 종목을 들어갔고 이 종목을 어쩌든 간에 수익을 났으면 그거는 결과는 좋네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다가 호정님이 본인의 시드를 정말 태운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에 설마 이런 모양을 만들더라도 호정님이 핑거한 종목을 앞에서 매매를 계속 해왔다면, 이 종목의 차트와 되게 친하다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신규주로 본인이 들어가는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요즘은 끝없이 주가가 밀어요. 그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했고, 또 종목 불러보세요. 네. 아, MOT. MOT. 네, 수요일날 잘했네요. 시초가에 들어갔고 9,600원에 잘 팔았어요. 이게 언제야? 23일날 시초가에 들어갔고, 이 종목은 잘 잡았네요. 자, 이 종목은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맞아요. 자, 앞에 거래 대금이 실은 종목이 주가가 빠졌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졌다. 이 빠지는데 이평선이 같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평선 위로 한번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전일 거래대금을 상회하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럴 때 이런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잘했어요. 이것도 잘 잡았네요. 맞아요. 단타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는 그 자리가 과연 가장 안전한 자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했어요. MOT 23일 날 저점 시초가에 들어간 거는 정말 잘했어요. 오케이. 또 다른 종목. 네. 네. 신플랫폼? 언제 들어갔어요? 수요일 날. 네. 아, 그런데 이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호정님, 저는 지금 호정님한테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거래대금 많이 실은 종목을 따라 들어갔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매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는 잘한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호정님한테 과제를 내드린 거는 일봉 캔들 안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사라. 그래야지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먹을 기회가 생긴다라고. 제가 그런 교육 목적을 가지고 캔들의 아래 사이즈에서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호정님처럼 그날 당일 전일 대비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이 종목을 들어갔다. 그리고 그 종목이 나름대로 고점이었지만 먹고 나왔다.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목적은 아래 사이즈에서 매수해서 윗 사이즈에서 판매하는,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무조건 몸이 체득하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한 주로 교육을 받는 분이 거래량이 싫어서 이 종목을 들어갔다.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그냥 그때 그 자리에서 호정님이 그냥 풀로 담아버리죠. 저는 제 교육 목적은 한 주 매매를 시키는 이유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본인의 조건식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매수를 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었잖아. 제가 수익금을 내라고 했어요? 아니면 수익률을 많이 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랫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윗 라인에서 팔라는 그 목적을 실행하라고 했더니 거래대금 실었다고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요? 그거는 말이야 막걸리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수익을 낸 거는 잘한 거예요. 그게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30원이 됐든. 그러나 교육 목적에는 위반했다. 만약에 그거는 3개월째 자주 본인 매매를 시킵니다. 자유 매매를. 그때 원 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때 20종목, 30종목, 100종목씩 제가 하라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럴 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인내를 하는 것도 제가 분명히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손이 건질건질 할 거예요. 주식 금단 현상이 뭔지 알죠? 잘 때 천장을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만 보인대요. 그게 주식 금단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벌 때가 있고 때로는 시간을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공존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게 부하 내동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좋아요. 그래도 잘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3달째 교육에서 비중을 배우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불러보세요. 네. 잠깐만요. 아, 목이 칼칼해서 계속 떠들었더니 목이 마르네요. 잠시만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코아스템 캐몬? 이게 무슨 종목이지? 아, 이게 실패한 종목이에요? 뭐 종목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고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유예요. 그러나 본인이 만든 조건식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그 종목을 조건식 안에서 매수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거래대금이 여기서 터졌네요. 금요일날. 뭐 이거 테마가 있나 본데요. 그러나 저는 이런 종목이 물론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바이오 종목을 잘 안 합니다. 왜 바이오를 안 하냐면 첫 번째, 바이오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확천금을 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노려서 주식을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모내기를 하고 하루 일당벌이를 하고 하루 매매를 하고 그러면서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버티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매매를 하잖아요. 무조건 깡통차입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알았죠? 일단은 이거는 종목에서 실패. 얘가 뭐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종목. 예. 음, 음, 음. 그래서 이거 무상증자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고, 일단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저는 예, 그거는 제가 제 권한 바뀝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랬죠. 매매는 제가 시킨 매매만 하시면 된다고. 그쵸?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예. 왜냐하면 이 종목은 예, 이미 뭐 저한테 오기 전에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하신 분이라서 그리고 이 종목에 물려 계세요. 근데 그 물린 게 다 이번에 해소가 되긴 됐는데 이제 한마디로 해서 무상증자를 받았고 나쁘진 않아요. 예, 상황이 나쁘진 않으니까 이거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호정님이 예,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또 다른 종목 있으면 불러보세요. 네.
네. 음,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뭐냐면 요즘은 선침해를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선침해는 무조건 못하게 해요. 단 제가 호정님은 매매를 못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저희 12월 교육생하고 1월 교육생들 그 다음에 2월 교육생들 그쵸? 그런 분들은 선침해하는 추세 종목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분들은 그거 당연히 선침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나 선침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런 건 있겠죠. 종가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오버나잇을 그런 거는 어쩔 수. 그 매매 자체가 그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까먹었다는 게 문제고. 예. 하여간 이 종목을 잡은 그러니까 미트박스를 그 자리에서 잡은 건 잘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잡은 건 잘 잡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호정님이 알 수 없, 알 수가 좀 힘든 게 본인의 시드를 어떻게 나누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되게 힘들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숫자 놀이에 강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거를 항상 하루에 수십 번씩 그거는 본인의 비중을 계속 나누는 법을 배워야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비중 나누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매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용을 쓰라는 겁니다. 단 아무 종목이나 단타는 절대 신용을 못 쓰게 해요. 저 정도의 실력이 되면 써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절대 못 쓰게 합니다. 알았죠?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그 가격에선 팔은 게 맞죠.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갖고 있었던 거는 잘못한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그럴 수밖에 없긴 했었네. 그래도 전날 매수 가격보다는 위에서 샀으니까 먹을 기회가 아침에 시초가에도 있었고 10시쯤에도 한번 튕겨 올랐으니까 있었네요.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못 팔았네. 그쵸?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저한테 보여주려고 매매를 하시면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알았죠? 알았어요. 또 종목이 또 있나요? 많기도 하다. 그러면 그럼 이번 주 내내 그럼 하루에 한 15종목에서 20종목씩 매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 종목을 찾기도 어렵겠네. 아이고 그냥 한 종목을 쬐으면 한 종목에서 승부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종목이 많아지면 사람의 생각이 분산이 돼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매매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도 모르게 매수가 되고 나도 모르게 매도가 됩니다.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안 하려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시간을 죽여가면서 본인의 그 불같은 매수의 그 저거를 짜릿함을 못하게 절제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캔들 매매를 하시는 거는 잘하신 거에 맞아요. 잠깐만요. 시간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은 한 4, 50분에 끊으려고 그러는데 벌써 54분 시간 진짜 빨리 가네. 자, 일단은 영상은 제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오늘은 호정님이 이번 주부터 다 한 주 매매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 아래 사이즈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윗사이즈나 장중에 고점이 나오면 거기서 매도하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매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종목은 상관없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20종목씩 이상 매매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있어요. 실전에서 매매할 때 20종목씩 매매 못 합니다. 그냥 5종목, 6종목 움직일 만한 거를 뽑아서 그거를 차트를 3분목 열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정님도 종목수를 그렇게 늘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부족한 교육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진짜 여러 많은 분들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말로 설명을 드렸더니 교육을 하는 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 교육생 호정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이게 설명이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영상 일단 마치고 마저 교육을 끝내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